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저자 토리 스튜디오 정쌤 이수정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워크스페이스 알아보기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열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애프터 이펙트는 다양한 패널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패널을 작업 내용에 맞도록 설정하고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워크스페이스를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하고 처음 열게 되면은 디폴트, 즉 기본 값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기본 값의 구성은 이러합니다. 기본 3개의 패널과 오른쪽에 몇 가지 작은 유용한 패널들이 열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런 있고 뭐 스탠다드, 스몰 스크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탠다드를 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는 디폴트랑 약간 유사하기도 하고 뭐 기본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디폴트 값이 생긴 지는 몇 년 되지 않았고요. 그 전에는 스탠다드가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처럼 조금 오래 이 툴을 사용한 사람들은 사실 디폴트보다는 스탠다드를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를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패널 구성이 좀 바뀌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작은 패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탑3라든지 쉐이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형 구성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이 두 개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구성으로서 커스터마이즈한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디폴트라든지 이런 걸 클릭해서 작업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윈도우 메뉴 아래에서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클릭하고 워크스페이스 가시면 여기서 다양한 워크스페이스 구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단축키도 있습니다. 디폴트하고 런하고 스탠다드 이 세 가지는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키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맛있는 디자인 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성은 미니멀입니다. 미니멀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미니멀은 보시면 딱 2개의 패널만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미니멀이죠. 작업하는데 꼭 필요한 2가지. 이 2가지 패널은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2가지만 보여주는 게 미니멀 패널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3대 패널에서 1개가 빠지죠. 그 1개가 바로 프로젝트 패널인데요. 프로젝트 패널은 미디어 소스를 불러올 때 필요하지만 실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프로젝트 패널도 보이지 않게 하는 이 구성을 우리 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디폴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디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패널의 크기는 이렇게 패널 사이에 마우스를 오버하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이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 패널이 뭔가 부족할 때 계속 애니메이션을 해야 된다 하면은 계속 뭔가 클릭하고 클릭하다 보면 이 지금 5개의 레이어의 트랜스폼 옵션만 다 보려도 요만큼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워크스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특정한 도구를 이용을 할 때 그 도구와 관련된 패널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타입 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른쪽에 캐릭터 패널이 열렸는데요. 제가 디폴트 구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 패널이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에서 확장만 되지만 예를 들면 미니멀이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미니멀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미니멀로 다시 돌아가서 미니멀인 상태에서 제가 타입 툴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타입 툴하고 관련된 캐릭터 툴이나 캐릭터 패널이나 패러그래프 패널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나는 이 패널이 자동으로 열리는 게 싫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툴바에 쭉 오른쪽에 가운데쯤 보시면
오픈 패널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해제하면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패널을 난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닫고 싶어요 하시면 왼쪽에 있는 타글드 캐릭터 앤 패러그래프 패널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두 개가 한 번에 닫히고 한 번에 열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자동으로 패널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네, 이 기능이 생긴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디폴트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디폴트 워크스페이스로 작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잘못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패널을 하나 없앴다. 그러니까 작은 여기 삼각형을 클릭하거나 삼각형이 아니죠. X자 이렇게 이거를 클릭하면 패널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 패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 할 경우에는 윈도우 메뉴에서 내가 없애버렸던 실수로 없애버렸던 패널을 선택해서 지금 컴포지션 패널 제가 없앴고요. 타임라인 패널도 없앴어요. 이거를 각각 클릭해서 열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급일 경우에는 패널 이름조차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원래 기본값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의 3개의 선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가장 위에 Reset to Saved Layout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형의 기본값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닫아버린 2개의 패널이 자동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니멀 구성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축키를 해놓을까 봐요. 네, 미니멀 구성으로 가서요. 요거는 닫도록 할게요. 클로즈 패널에서 2개를 닫았어요. 또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책을 쓸 때 가장 또 많이 쓰는 구성 중에 하나가 제가 이름을 붙인 탑3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형은 아닙니다. 탑3는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쓰는 주요 패널 3개인데요.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 패널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까지 해서 3개의 패널을 만드는 즉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패널을 꺼내야겠죠. 그래서 윈도우로 가셔서 윈도우 아래에서 프로젝트 패널을 꺼내시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0을 외워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을 꺼내요. 그래서 메인 3개의 패널을 꺼내 놓은 상태에서 이 구성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려면 이 부분 클릭하셔도 되고 윈도우로 가셔서 워크스페이스 가신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인가요? 네. 아래에서 두 번째, Save as New Workspac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적을 건데요. 저는 이미 탑3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333이라고 한번 이름이 좀 이상한가요? 네, 그냥 해볼게요. 네, 333, 3이라고 할게요. 그냥 3이라고 하고 OK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스페이스가 3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작업하다가 프로젝트 패널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 3에서 Reset to Saved Layout을 클릭하시면 아까 그 구성 딱 3개의 주요 패널만 있는 이 구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모든 패널들은 스택, 즉 쌓기 할 수 있고요. 스플릿, 즉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언제 쓰는 기능이냐면 어떤 특정 작업을 할 때 워크스페이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설정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기본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쉐이프 레이어라는 레이어가 애프터 이펙트는 존재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쉐이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도형도 선택하고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쉐이프 레이어의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옵션을 열어볼 건데요. 옵션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레이어 하나에 옵션이 이만큼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게 기본형 옵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추가를 할 때마다 또 굉장히 늘어나서 미친 옵션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를 다 보면서 작업을 하려면 이 보시는 것처럼 컴포지션 패널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이 많은 쉐이프 레이어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이 구성을 또 바꾸는 편인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프로젝트 패널에 이 패널에 여기 이 한 부분 글씨 부분 클릭하시면 확실해요. 여기 선택하시고 쭉 올려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에도 이렇게 스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우스를 제가 다시 내려서 이 글씨 부분 클릭하고요. 프로젝트 패널로 올립니다. 아래로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스택, 왼쪽, 가운데, 뭐 위 다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센터에다가 올려볼게요. 센터에다 올리면 프로젝트 패널하고 타임라인 패널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널을 구성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리셋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고 아까 탑3를 리셋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볼게요. 아래로 가져가 볼게요. 글씨 부분 클릭하고 이번엔 가운데가 아니라 아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택이라기보다는 스플릿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로 분리가 돼서 프로젝트도 보이고 타임라인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도 스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다시 뭐 아래로 내리거나 이런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본형 리셋 를 선택을 해서 이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요 패널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패널이 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겹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겹치는 건 말도 안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포지션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을 겹치는 경우는 네,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선택을 할게요. 툴바 내지는 툴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툴바도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클릭해야 되냐면 이 툴 부분을 클릭하시면 툴이 선택이 돼요. 왼쪽에 보시면 뭔가 약간 흐릿한 선 같은 게 보일 거야. 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벌써 스플릿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저는 컴포지션 왼쪽에 한번 드랍을 해볼게요. 컴포지션 패널 왼쪽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패널 크기를 좀 조절해 볼게요. 뭐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툴 패널이 세로형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좀 사실 좀 불편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뭐 프로젝트 패널 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 툴 패널을 거의 안 보이게 하고 작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툴이 애프터 이펙트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단축키를 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툴 패널에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조금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툴 활용을 좀 잘하는 단계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없애고 작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업 환경 설정하는 거,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 그리고 패널들을 스택하거나 스플릿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